기업가치 2,600조 원,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티커명은 SPCX, 이르면 6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잠깐, 국내 개인 투자자가 직접 청약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청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간접 투자 경로가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스페이스X의 핵심 재무지표부터 지배구조 리스크, 그리고 국내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대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투자 판단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로켓 발사 실패가 이어지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켓 발사 서비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궤도급 로켓의 재사용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펠컨 9 로켓의 1단 부스터를 회수해서 다시 쓰는 기술 덕분에 발사 비용이 기존 대비 수십 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로켓 한 번 쏘면 수천억 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수백억 원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진 겁니다. 나사와 미국 국방부, 그리고 민간 위성 기업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입니다. 저궤도에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2026년 초 기준 16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특히 오지, 해상, 항공기 같은 기존 통신 인프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통신 인프라가 파괴된 지역의 스타링크가 핵심 통신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차세대 초대형 로켓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쉽입니다. 높이가 120m가 넘는 역사상 가장 큰 로켓입니다. 스타쉽은 위성을 한 번에 대량으로 발사하고 나아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까지 가능하게 할 핵심 인프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우주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주요 재무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은 비상장 기업이라 재무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는데 상장을 위해 처음으로 숫자를 내놓은 겁니다. 2025년 기준 핵심 수치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186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27조 원입니다. 이 중 스타링크 매출 비중이 약 61%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는 113억 8,700만 달러입니다. 위성통신이 이제 스페이스X의 최대 매출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순손실이 약 49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이라는 겁니다. 매출이 27조 원인데 순손실이 7조 원이라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자회사 xAI의 인수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번 돈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자체적으로 목표 시장 규모를 28조 5천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4경 3천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중 대부분인 26조 5천억 달러를 AI 관련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TAM의 93%가 AI입니다. 즉, 스페이스X는 자신을 우주 인프라 플러스 AI 플랫폼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적자는 이 거대한 비전을 위한 선투자라는 논리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적자가 언제 흑자로 전환될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7,500억 달러, 한화로 약 2,600조 원이며 상장은 이르면 2026년 6월 12일, 티커는 SPCX로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기업 가치는 현재 나스닥 시총 1위인 애플의 약 70% 수준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차등의 결권 주식 구조입니다. 이게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 같은 주식인데 투표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매수하는 클래스 A 주식은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반면 머스크 등 내부자가 보유한 클래스 B 주식은 1주당 10표입니다. 같은 일주인데 의결권이 10배 차이 나는 겁니다. 이 구조에 따라 일론 머스크는 상장 후에도 전체 의결권의 약 85.1%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반 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사도 경영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발언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가 xAI 인수처럼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도 일반 주주는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주 반대가 있어도 머스크 혼자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물론 구글이나 메타 등도 비슷한 구조를 쓰고 있어서 실리콘밸리에서 낯선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의결권 비율 85.1%는 업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의결권이 합산 약 51%인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메타의 저커버그도 약 61% 수준입니다. 85%는 거의 1인 독재 체제에 가깝습니다. 투자 전에 이 지배구조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먼저 성장 동력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스타링크 가입자 확대입니다. 16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며 이성통신 매출이 전체의 61%를 차지합니다. 특히 항공기와 선박, 오지 지역에서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기내 와이파이로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위성 스마트폰 통신 서비스도 테스트 중입니다. 기지국 없이 위성으로 직접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둘째, 스타쉽 상용화입니다. 스타쉽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면 한 번에 대량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펠컨 9이 위성 60기를 실을 수 있다면 스타쉽은 수백 기를 한 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 확장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도 가능해집니다. 셋째, AI 인프라 사업입니다. xAI와의 시너지를 통해 우주 기반 AI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합니다. TAM의 93%를 AI로 잡은 것이 그 야심을 보여줍니다. 지상의 데이터 센터 대신 우주에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장기 비전입니다. 이제 리스크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째, 스타쉽 개발 불확실성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12회 발사 중 7회 성공을 거뒀으나 완전한 궤도 비행 및 완전 재사용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성 대량 발사 계획과 우주 AI 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둘째, 정부 의존도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20%가 미국 연방정부 계약에서 나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나 국방부 위성 발사 계약 등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xAI 적자 부담입니다. AI 자회사의 대규모 투자와 챗봇 그로 관련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연결 재무제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xAI 인수 자체가 투자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도 우려사항입니다. 넷째, 머스크 리스크입니다. 테슬라, DOGE 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머스크의 경영 집중도에 대한 우려감을 따라다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기업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시장에 의문이 있습니다. 공모 물량이 전체 지분의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30%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구조입니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직접 청약은 쉽지 않으나 미래에셋 증권 등 일부 국내 증권사가 공모 대행을 추진 중입니다. 배정 물량과 가능 여부는 상장 직전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투자 대안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산 약 2억 7,8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래에셋캐피탈, 증권, 벤처 투자 계열사가 나눠서 투자한 것입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도 약 14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이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크게 올라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 기대감에 이들 기업의 주가가 이미 크게 올랐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선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밸류체인 핵심 부품 공급사입니다. 로켓 엔진에 쓰이는 특수합금이나 첨단 금속 소재를 직접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HVM, 스피어 등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페이스X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 중 실제 핵심 부품 공급사인지 단순 테마 편승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적과 계약 사실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주항공 테마 ETF입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가 현실적입니다. 국내에서는 KODX 우주항공산 어백티브,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등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바이낸스 프리-IPO 선물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스페이스X 프리-IPO 무기한 선물 계약이 출시됐습니다. 출시 당일 수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는 고위험 파생 상품이므로 레버리지와 청산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경험 많은 투자자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관련주 검증입니다. 실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파트너인지 단순 테마 편승인지 실적과 계약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관련주라고 하면 무조건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둘째, xAI 적자 영향입니다. AI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스페이스X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세요. 순수 우주 사업만 보면 이미 흑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xAI 때문에 전체가 적자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셋째, 청약 현실성입니다. 국내 증권사의 청약 대행 소식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물량이 부족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상장 후 주가 변동성입니다. 사상 최대 IPO인 만큼 상장 초기에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날 급등했다가 며칠 만에 반토막 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간 테슬라 주식을 약 1조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스페이스X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를 무리하게 정리하면서까지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히 한 기업의 IPO가 아닙니다. 우주 산업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스타링크가 전 세계 인터넷 접근성을 바꾸고 우주 기반 AI 인프라가 현실화되면 통신, 클라우드, 방위 산업 전반에 기존 산업 지형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신사나 클라우드 기업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상장 이벤트에 따른 관련주와 ETF의 급등락이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타쉽 개발 성공 여부가 핵심 분기점입니다. 스타쉽이 상용화되면 우주항공 섹터 전체가 재평가될 수 있지만 실패하거나 크게 지연되면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가 간과하는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xAI 통합 리스크입니다. 스페이스X가 순수 우주 기업이었다면 이미 흑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7조 원의 적자 대부분은 AI 사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투자자가 사는 것은 우주 기업 주식이지만 실제로는 AI 사업의 불확실성까지 함께 안고 가는 셈입니다. 이건 마치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 디스플레이까지 한꺼번에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향후 xAI가 분리 상장되거나 추가 자본 조달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분명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이벤트가 반드시 좋은 투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업가치 2,600조 원이라는 숫자에 압도되기보다 적자구조, 지배구조 리스크, 투자 접근성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청약이 어렵다면 검증된 밸류체인 기업이나 우주항공 ETF를 통한 간접 투자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잊지 마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